안녕하십니까. 세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X 파라메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XD, XP, X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는 여기서 디멘전하고 디바이드를 나타내고요. P는 포지션, 그 다음에 O는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좌표하고 그 다음에 로컬 좌표, 그 다음 카메라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이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간 영역 전체를 이제 글로벌 좌표라고 그럽니다. 이 글로벌 좌표는 현재 내가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이는 이 범위죠. 방하고 거리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뜻이 방에 있을 땐 방이지만 밖에 나가면 이제 거리가 되겠고, 차를 탔을 때는 이제 차 안에 있는 그게 되는 거고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좌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상관성이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데 집좌표는 거리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좌표는 이제 집좌표상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좌표 상에 각종 이제 거리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이제 뭐 여기 동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방이라고 하면 여기서 램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해서 있겠죠. 그래서 이 로컬 좌표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각 물체들의 이제 기준축, 이거가 이제 로컬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가 이제 글로벌 좌표가 되겠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체의 생성, 즉 물체의 표시는 XC, XE, XT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생성되는 XY, Z축이 바로 이제 로컬 좌표축이 됩니다. 즉 로컬 좌표축은 물체의 이런 물체의 기준축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축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글로벌 좌표에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좌표는 이렇게 카메라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3차원에 있는 공간을 2차원의 어떤 그 프로젝션 되는 그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의 이 가로축, 이 화면의 가로축을 X축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잡힌 화면의 세로축을 Y축이라고 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가 이게 나 자신도 이제 포함되는 게 물체인데 그 물체의 위치, 즉 로컬 좌표는 이제 그 변화죠. 이제 내가 이제 걸어갈 때마다 나에 대한 로컬 좌표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는 방향이 바뀌면 카메라 좌표도 변하게 되는 거죠. 뭐 고개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눈알을 굴린다든가 하면은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거기 그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카메라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수학에서는 가로를 X축이라고 놓으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Y축이라고 놓는데 여기서는 Y축이 아래쪽으로 가 있죠. 이거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화상에 있는 모든 철이나 그런 게 이렇게 왼쪽 상부서부터 이렇게 스캔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할 때 아래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Y축을 아래쪽으로 그렇게 놓게 되고요. 이게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Z축은 하늘 위쪽으로 가는 그거를 보통 Z축으로 놓기 때문에 XY, Z축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땅으로 가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Z죠. 그래서 이 XY, Z축의 방향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좌표의 선정과 이제 각 좌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를 보면은
여기서 글로벌 좌표상에는 뭐가 있었죠? 뭐 각종 물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즉 내 눈에 해당되는, 즉 나죠, 나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원은 뭐 낮에는 태양의 광원이 되고, 밤에는 이제 가로등이나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거가 되는데, 물론 광원이 전혀 없다, 뭐 반딧불조차도 없다. 그러면 이제 눈에 전혀 물체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이 글로벌 좌표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오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 좌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산장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경우, 이렇게 산 위에 산장이 있죠. 거기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서 집 안에 있으니까 집의 안에 있는 로컬 좌표가, 글로벌 좌표가 필요하겠죠. 이 글로벌 좌표 안에서 다시 바깥을 보면은 산 주위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산 주위에 이제 글로벌 좌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보기를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데 누가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지구가 경도 위도로 보냈다 이거죠. 그럼 경도 위도는 지구로 따져야 되니까 다시 지구로 올라가야 됩니다. 글로벌 좌표가. 물론 그렇게 따지면 지구는 또 이제 은하계 안에 있고요. 이렇게 쭉 글로벌 좌표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확대되는 거를 좀 편리하게, 엑스파라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글로벌 좌표를 x x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범위가 하나씩 확대될 때마다 프라임을 하나를 더 붙여서 여기서 2 프라임, 3 프라임, 여기서는 4 프라임 이렇게 붙여서 축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물체도 각각 말씀드렸듯이 X, Y, Z의 로컬 좌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의자의 로컬 좌표로 세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컬 좌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제 물체의 기준축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물체가 이제 그러니까 투명한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좌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물체 이퀄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좌표를 설정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어떠한 그거를 기준축으로 삼아서 어떤 하나의 물체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좌표 이퀄 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파트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윗상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개의 다리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리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죠. 상판하고. 그때 다리를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를 생각하면 다리 자체도 하나의 물체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여기 의자 내에 들어오면 하나의 파트지만, 다리가 분리돼서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나타내는 기준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준축은 또다시 다리 안에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다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무는 원자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자 분자들도 또다시 이제 돌아가는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을 나타내는 계속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계속 파트들로 이어가도 축이 계속 존재하게 되고, 마크로하게 위쪽으로 글로벌 축으로 확장을 해도 계속 축은 이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화면, 즉 화면이나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축들을 어떻게 계속 배치해 나가느냐라는 거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들이 수없이 연결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많은 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글로벌 축하고 그 다음에 물체들을 가리키는 로컬 축이기 때문에 그거를 글로벌 축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는 X, Y, Z 축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좌표들, 즉 이게 물체인데 좌표들끼리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파트의 조립인데 그거의 첫 번째로 이 파트들은 이렇게 그 대괄호 이게 집합의 이제 표시죠. 대괄호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면들을 이제 몇 개를 엮어서 면들의 수거, 그러니까 면 수거를 만들 때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는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100번에 해당되는 이 면,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그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크기와 위치들을 표시했죠. 컨트라스트는 크기를 나타냈고 상대적인 위치는 카메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대괄호로 4개를 묶었을 때 가장 이 좌표의 기준되는 축은 어떤 거냐?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클래스백이라는 면, 그 면을 내 로컬 좌표를 기준축으로 놨었죠. 그래서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3차원에서 근데 컨트라스트 역할을 하는 거는 XD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는 XP하고 XO인데 위치는 XP를 나타내고 XO 각도는 즉 회전되는 각도는 XP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역할을 XP하고 XO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보통의 3D 저작 도구상에서는 전부 이렇게 크기, 그 다음에 위치, 회전을 각각 따로 다룹니다. 이게 세 개가 물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포지션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이렇게 각각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차원에서는 분리를 한 겁니다. XDPO는 이제 물체를 뺀 좌표만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좌표 있고 왜냐하면 아까 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크기가 얼마고 그 X축, 좌표의 X축의 크기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고 위치는 어디고 원점의 위치는 어디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X축이 얼만큼 돌아갔느냐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전 시간에 이 물체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 파트가 두 개니까 여기서 이제 빨갛게 보신 이제 대괄호로 두 개로 묶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품은 클래스를 실린더 1, 이게 실린더 1이죠. 실린더 1을 표시해주고 XT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두께를 3이라고 잡고 트랜스페런시 투명도를 70으로 잡았다. 뭐 이게 클래스에 없을 때는 이걸 추가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은 클래스가 똑같이 실린더 2인데 여기서 그 앞에 플러스를 일부러 붙였죠. 이걸 안 붙여도 되는데 특별하게 플러스를 붙이면은 이 실린더하고 이 실린더가 두 개가 완전히 접합시키는, 즉 한 몸이 돼서 접합시킨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 이 원통 위에다가 이 실린더 2를 그냥 단순하게 올려놓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드리면 이제 두 개가 분리되겠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면은 이제 이게 두 개가 완전히 한 몸으로 접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X축만 따져보면 되겠죠. 이거 크기가 두 개가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100%고요. 그리고 XP는 여기 두 번째 파트죠. 두 번째 파트의 원점을 요 지점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을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Z축으로는 X축이 한 80% 정도 되겠다. 그래서 0,0,80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첫 번째 실린더가 기준이죠. 요 X축이. 근데 X축을 얼마만큼, X5는 X축끼리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이 봤을 때 여긴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0도 적었지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따지냐면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즉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x축이 얼마만큼 돌아가서 다시 그 돌아간 데서 위쪽으로 Z축 위쪽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이 Z축이 있는 쪽을 다시 플러스. 그러니까 Y축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Z축이 있는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뒤쪽에 이제 예제가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는 이렇게 전에 얘기했듯이 바가지 같은 그런 물체인데 이거는 이 반구 이거를 꽉 채워진 이 반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를 수박처럼 이제 파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햄스피어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파낸다. 즉 이만큼을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100%를 파내면 이게 통째로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95% 정도 파내면 되겠고 XP 포지션은 여기 연점을 어디다 갖다 놔야겠는데 첫 번째 파트에 바로 원점 즉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0,0,0이고 각도는 역시 돌아가지 않아서 0,0이 됩니다. 물체들, 이 좌표들끼리 어떻게 연결하냐 이제 두 번째로 물체가 생성이 된 후에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준축을 변경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카메라 C8에서는 카메라 속성을 썼었죠. 앞에서 이제 앞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 좌표가 이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내는 그 파라메터였는데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XDP5를 이용해서 물체의 기준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는 보통 이제 물체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대괄호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죠.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이제 원소가 기준축이었고 나머지들은 이 앞에 있는 파트 1의 이제 기준축을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물체의 기준축을 바꾸려면은 앞에다가 새로운 기준축을 더하면 됩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축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는 앞에서 글로벌 좌표상에서 물체는 글로벌 좌표상이 있고 글로벌 좌표는 또 더 큰 글로벌 좌표에 있고 더 큰 글로벌 좌표는 더 큰 글로벌 좌표상에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엑시스 즉 기준축을 3번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게 이 얘가 바로 이건데 여기서 처음에는 대괄호 안에다가 새로운 축을 넣으면 되고요. 이 축을 넣은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물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괄호로 싸고 이 기준축을 바꾼 물체를 다시 또 새로운 물체로 기준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엑시스2라는 앞에 새로운 축을 놓고 또 대괄호로 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딩한 거를 보면은 이게 볼이죠. 이제 볼링볼인데 볼링볼은 클래스 볼링볼을 XD가 50%이 좌표 새로운 좌표는 X-Y- 이게 되죠. 이 새로운 좌표의 X축이 이게 100%로 되기 때문에 여기 100%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50% 정도로 축소가 된 볼링볼이죠. 그래서 XD는 50%가 되겠고요. XP는 여기서 이 X가 100, 그 다음에 Y가 100, Z가 100인 위치에 이제 놨다 그래서 100, 100, 100이라고 놓고 이제 축은 돌아간 게 없지요. 그래서 0,0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볼 1은 다시 볼 1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볼 1을 바뀐 거를 다시 또 바꾸죠. X2-X, Y2-Z2- 축으로 또 이렇게 바꾸는데 즉 이만큼의 물체를 다시 이 두 번째 축 위에 또 놓는 겁니다. 기준은 이게 아니고
이거가 되겠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여기 그 원점의 좌표는 보면은 50, 50, 50이 되죠. 크기는 얼마냐면 여기 x축하고 여기 x축이 같죠. 크기가.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0,0.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좌표를 쭉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그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물체 자체를 이렇게 좌표를 새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좌표로 바꿀 수 있다. 이 좌표는 왜 바꾸냐 그러면 그렇게 좌표를 그쪽으로 바꾸는 게 나중에 그걸 다루는 게 이 물체를 다루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런을 계속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딩 비슷하게 이렇게 고쳐 나가는데 이게 분명히 구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볼 1을 볼 2로 바꾸고 새로운 좌표를 놓고 다시 볼 2를 볼 3로 선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해줄 때는. 그리고 이 클래스 1을 보시면은 이 클래스 1이 X축이 바닥에 있는 건데 이거를 중간쯤에 여기 그 우리가 아까 접합 부위죠. 접합 부위 쪽에 올려놓고 싶다 싶을 때는 이 새로운 X-Y-Z-를 놓고 여기다가 클래스 1을 넣는데 크기는 100%죠. 100%. 똑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새로운 축을 잡을 때 기존 축하고 같게 잡아주는 게 나중에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똑같이 10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의 이 물체의 좌표는 이 새 좌표에 어디에 있습니까? Z축으로 마이너스 100 정도 떨어진 데 있죠. 그래서 이거는 0,0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X축이 돌아간 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쪽으로 넣어도 되는데 왜냐면 동그라니까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축을 이 새로운 축 기준으로 해서 옛날의 축이 어디로 돌아갔죠? Y축 쪽으로 90도만큼 돌아갔죠. 그래서 Y축 쪽으로 90도만큼 돌아갔다. 이 두 번째 팩터는 Z축 쪽으로 돌아간 팩터를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축을 잡으면은 이 기존에 있는 축의 크기가 달라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00%로 잡아줬는데 새로운 축, 그러니까 옛날 축에서 다시 이거를 Z를 200%로 유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 200%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새로운 축의 100%를 가고 여기에 상대적인 크기를 다시 옛날 축이 잡아주고 이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다시 Z축이 200%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축을 100%로 잡고요. 이 클래스 1이라는 축을 반으로 줄여서 50%로 줄이면 이 높이도 따라 줄겠죠. 50%로 주는데 50%에 100%가 되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100%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0%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이게 50%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축에 대해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것만큼 다시 100%로 환원하면 2배로 늘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XD라는 거는 크기만을 뜻하는데 이 XD의 부호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설정을 할 수 있게 X 파라메타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보통 플러스만 있는데 그거를 플러스만 쓰기에는 아까우니까 그거를 크기 X가 0일 때는 크기로 쓰고 그 다음에 XD가 0인 경우에 3차원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디바이드 쪼개는 걸로 씁니다.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만큼 부피 200% 300%면 200% 300%에 해당되는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고 이게 면이라는 거는 단지 경계 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피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라는 뭐냐면 두 개를 분리를 시켜서
아주 띄어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피가 줄지요. 그러니까 줄어서 그런 걸 나타내는데 XD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의미상으로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엑스파라에서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XD가 0보다 큰 경우는 뭐 똑같은 홍당무인데 굉장히 크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존에 되는 홍당무로 봐서 100%로 잡으면 이건 뭐 한 60%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한 100% 정도 되고 이거는 뭐 한 70% 정도 되겠죠. 이렇게 XD를 가지고 크기를 나타낼 때 0보다 크게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홍당무를 이제 그 요리를 하려고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칼질을 해서 이제 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썰 때는 이제 XD를 마이너스로 하고 그 써는 경계면 그 경계면 자체는 바로 이 칼날면이 되겠죠. 그 칼날면을 나타낼 때 이제 XD는 제로로 나타내면 굉장히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제 XD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써는 쪼개거나 써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 디바이드는 XC를 전에 이제 XC 전 시간에는 XC를 크로스일 때만 설명을 드렸죠. 컷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고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 서피스 잡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컷하고는 다릅니다. 디바이드는. 그래서 컷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체의 일부분을 잘라 없애는 뭐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귀퉁이를 잘라 버리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컷이고 그렇지만 디바이드는 물체를 두 개의 파트로 쪼개는 걸 디바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드는 영어도 디바이드는 이제 나눗셈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아까 앞에서 물체의 파트들을 두 개를 이제 더할 때는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 나타내고 뺄 때는 이제 앞에서도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이너스 나눗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그 거의 디바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바이드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디비던드 즉 나눠지는 물체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누는 거 디바이저 그러니까 나누는 면 여기서 이제 칼날 같은 면을 디바이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XD를 0보다 작게 선언을 하면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 구의 서피스, 이 서피스만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칼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자를 때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칼날이나 이렇게 보통 평면되는 날로 자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면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으로 구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만들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디비던드의 이 물체에 디바이저를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자리에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잘 맞춰서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XD를 마이너스로 놔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 해서 이걸 꺼낼 수는 없겠죠. 하여튼 간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비던드 즉 이거는 나눠지는 나눠지는 거죠. 그거를 나누는 어떤 날 같은 어떤 디바이저로 두 개를 같이 위치시켜서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D가 0인 경우 이게 보통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XD가 0인 경우 중에서 덧셈에 해당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덧셈, 뺄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많이 봤죠. 이제 차집합, 뭐 합집합, 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이 X파라로 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괄호로 묶은 어떤 그 집합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집합으로 이제 묶어서 나타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이제 그 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컵은 이렇게 하나의 그 컨테이너, 물을 담는 이제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핸들이 두 개의 파트로 보면 되는 거죠. 이 핸들의 단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X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했습니다. 컵이라는 거는 보면 이제 컨테이너 플러스, 여기서 핸들의 앞에 플러스를 적은 거는 두 개가 이제 완전히 접합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플러스를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플러스가 없으면은 이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뭐냐면 밑에 있는 바텀 4, 이 밑에 바닥이 있겠죠. 바텀 4하고 이것도 역시 접합이 돼서 실린더 5, 여기 이제 옆에 면이 이제 실린더 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텀 4는 디스크, 이제 동그란 디스크고, 그 다음에 실린더는 실린더인데, 이 두 개는 그냥 이제 여기 공간상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이게 두 개는 좌표를 맞췄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면은 실린더로 만들어졌는데 X는 100%고 XP 포지션은 0,0,0. 즉 디스크하고 위치가 같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도 같게 놨죠. 그 다음에 핸들 3를 보시면은, 핸들 3는 여기 그 단면은 이렇게 일립스죠. 타원을 쭉 위쪽으로, 이게 위쪽으로 쭉 뽑은 겁니다. 1000% 라인으로 쭉 뽑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쭉 이제 작대기 같은 식의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XB를 통해서 밴딩을 시켜야 됩니다. 밴딩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밴딩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고요. 밴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위치는 이 X축에 비해서 여기서 이 X축의 길이는 이 핸들의 여기 X축의 길이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15% 적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여기 그 핸들의 원점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여기 이 정도 여기 갖다 놔야 되니까 그 정도가 100, 0,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보면은 여기 이쪽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이 맨 앞에 있으니까 컨테이너의 이 X축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가 얼마큼 들어갔냐면 이쪽으로 돌아갔죠. Y축 있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90도가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사케 퍽 같은 거를 3단을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작은 순서로 이렇게 쭉 세 개를 계속 올려놓으면 되는 구조인데, 3티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퍽 2, 퍽 3, 퍽 4 그냥 이게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스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퍽 2는 뭐냐면 디스크2. 그러니까 디스크2는 이제 그냥 클래스가 디스크죠. 큰 거 디스크로 해서 X2, X2 한 20% 정도 되는 거면 그걸 라인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쭉 뽑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밑에 있는 디스크에서 위에 있는 디스크로 해서 쭉 뽑은 거고, 이 퍽3는 어떻게 만드냐면 디스크 여기 밑에 있는 디스크3를 다시 20만큼 뽑은 건데, 이 디스크3는 여기 좀 밑면이죠. 밑면은 디스크2, 여기 디스크2에 되면 이 앞에 디스크2에 되면 한 80% 정도 되고, 카메라는 똑같이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퍽3를 만들 때 클래스를 그냥 퍽2라고 놔버리고, 이걸 퍽2라고 놔버리고, 이게 이렇게 X축이 이만큼 80%로 줄었으니까 그냥 X3를 80으로만 놔버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X3를 80으로 쓰면은 이 높이도 8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높이는 똑같죠, 세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가 점점 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2층에서의 높이가 줄고 3층에서는 더 줄어들고,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XD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또는 늘어나는 팩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예는 이게 정 12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레귤라 도데카 히드론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여기서 오각형을 만들죠. 오각형에 이거를 12개를 붙여 나가면은 이게 정 12면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붙여 나가는데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지션별로 다 나누고 각도도 다 나눠서
그 각 포지션하고 각도, 즉 위치하고 각도를 다 맞게 붙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맞게 붙이는 거를 전부 뭘로 나타내냐면은 XP하고 여기서 XP하고 XO를 갖추고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12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숫자를 나열해도 사실 이 숫자가 어디에 붙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12개가 똑같은 게 12개가 붙어 있구나라는 건데 이게 뭐 뒤죽박죽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육면체들은 딱 그냥 알맞게 규칙에 맞게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 숫자만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숫자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는 게 이거를 종이접기 식으로 뭐 이렇게 5개를 이렇게 옆으로 넘기고 그렇게 넘긴 다음에 다시 뒤쪽을 만들어서 우측하는 게 더 의미적으로는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D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뺄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볼링공입니다. 볼링공은 이런 필드볼, 그러니까 즉 이렇게 다 안에까지 차 있는 그거에서 이렇게 실린더처럼 생긴 거를 구멍을 3개를 빵빵빵 뚫은 거죠. 그 3개를 구멍을 빵빵 뚫을 때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 그 익스트루드에 컷으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컷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링볼 1은 필드온볼 이거죠. 여기다가 구멍 3개를 빵빵빵 뚫는데 구멍 3개는 실린더죠. 똑같이 클래스는 실린더고 이게 제일 크니까 15% 정도 엄지 들어가는 게 15% 뚫고 위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95, 20 정도 되고 XO로 X축이 즉 여기 있는 실린더 X축이 여기 이 필드볼 2의 X축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일단 이만큼 돌려서 밑에 쪽으로 다시 중심으로 향하게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거는 구멍이 작으니까 10%, 10%고 위치는 하고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그게 그만큼을 볼륨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결국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게 앞에 클래스 앞에 붙일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아니면 인스탄스 앞에 붙이나 인스탄스 이것도 사실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이나 이제 같은 겁니다. 이 골프공은 예를 안 들었는데 코딩을 안 했는데 골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필드볼 2에다가 이렇게 반 헤미스피어에 해당되는 거를 블럭 파주면 되는 거죠. 그걸 딱 파주는 거를 마이너스로 부호를 붙여서 파주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보시면은 이게 꼭 저것처럼 생겼죠. 그 엔진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제 그 까만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피스톤 링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링은 이제 연료하고 그 다음에 위에 연기가 새지 않고 또 밑에 엔진 기름 있죠. 엔진 오일을 밑으로 벽에 붙은 거를 이제 긁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여기 저건데 이제 링인데 이거를 링을 끼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줘야 됩니다. 이제 홈을 2개를 파주는 경우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홈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루브 실린더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루브 실린더는 실린더 2 여기에다가 홈을 파줘야 되죠. 파주니까 마이너스. 이게 티크 서클이라고 이게 두께가 있는 그 서클이라고 해서 2개를 많이 파줬죠. 그래서 실린더 2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ck circle 2는 뭐냐 하면은 카메라는 실린더 2의 카메라 앞에 여기 앞좌표에 있는 거를 기준축으로 잡았죠.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좀 확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XC는 서클을 가지고 2% 이 위쪽으로 이 익스트루 위쪽으로 이제 뽑아나가 2% 정도 얇으니까 2% 정도 뽑았는데 이제 이 두께 여기서는 요 까만 선의 두께입니다. 이 2%라는 거는 여기 Z축 화면 위쪽으로 이 앞에 쪽으로 이제 뽑아내는 게 2% 정도 뽑아냈다는 거고 여기서는 요 두께는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3하고 이제 그 펌프하는 거 3하고 4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요거를 가져다 놓고 디크서클 2를 이제 클래스로 놓고 98% 왜냐하면은 98% 잡은 거는 요게 서클은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요게 오른쪽 바깥쪽으로 2%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2%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98% 잡으면 안쪽으로 이제 다 딱 100%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 잡았고 이 위치는 여기서 Z축에서 60%하고 여기 120% 정도 이렇게 잡아서 쓰면은 그래서 빼면은 이게 이제 그 실린더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XD가 0보다 큰 경우 세 번째는 서로 겹치는 경우입니다. XDPO는 결합된 상태만을 기술을 합니다. 어떻게 조립되었나 하는 과정은 이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경칩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세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 겉에서 그러니까 결합된 어떤 형태만 디스크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게 결합되는 과정은 뭐 모르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끼어 있다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여기다 그냥 펑 놓거든요. 여기다 그냥 펑 넣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구멍으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 그냥 이거를 좌표 시스템에서 그냥 떨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이게 투명인간 들어가듯이 이렇게 떨렁 들어가는데 하여튼간에 조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건 상관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합되어 있는 그 물체의 모양, 그 모양만을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혀 상관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즉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요술을 쓰는 도수를 쓰는 사람은 보면 이렇게 벽을 그냥 이게 사람이 쭉 통과하죠. 이렇게 쭉 통과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게다가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DPO를 하는 거. 그럼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때 이제 근데 두 개를 결합하기는 뭐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결합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구멍이 없이 그냥 이것만을 그냥 쭉 넣어서 사람이 담벼락 통과하듯이 그냥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조립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이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담벼락 통과하듯이 하는 그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냐면 원래 모양이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모양이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쇠 주물로 이런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뭐 찍어냈다든가 플라스틱을 성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모양의 그런 경우는 이걸 이어드 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기 콘에다가 플러스 실린더 3를 이거 완전 접착을 시키는 거죠. 플러스는 콘 2는 이제 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3는 클래스는 실린더로 잡고 이제 이거하고 여기 X축에 대해서 여기가 한 70% 정도 되죠. 70% 잡고 그 다음에 이거의 포지션은 이거를 놓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포지션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뉘어야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에서 마이너스 100이고 Y축은 제로고 Z축은 한 150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Y쪽으로 돌아간 건 없으니까 0이고 Z축 반대쪽으로 놓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90도만큼 뒤이면은 딱 이렇게 누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누워진 상태에서 그냥 두 개가 담벼락 통과하듯이 그냥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빵꾸를 뚫어서 조립을 한다. 부품을 조립하듯이 조립한다는 걸 보면은 먼저 여기서 여기 빵꾸를 뚫어야지 되겠죠. 빵꾸를 뚫는 거니까 이제 펀치드 콘이라고 저걸 했는데 펀치드 콘은 어떻게 만드냐면 콘2 즉 이 안 뚫려진 물체를 클래스로 갖다 놓고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이 귀 같은 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컷입니다. XC가 크로스가 아닌 컷으로 사용하는 용도. 그래서 컷으로 사용할 때는 이 XC의 앞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즉 그만큼씩을 파서 없앤다는 뜻이죠. 이게 플러스면 생성하는 건데 마이너스면 생성이 아니라 없애는 거죠. 리무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데 엑스트로드 그러니까 200%만큼 라인으로 뚫는다. 그럼 이게 빵꾸가 뻥 뚫어집니다.
빵과 뻥 뚫어진 거를 실린더 3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뉘어서 두 개를 조립을 하면 이건 같지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조립을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립되는 얘들을 보면은 이제 그 현 상태만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그란 게 우리는 보통 이거를 꾹 누르면 이게 떨컥하면서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이거 모양은 안 보이죠. 이 모양은 안 보이게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xt가 0인 경우 이거는 3차원 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 면을 지정을 하려면은 사실은 3차원 면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뭐 d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3차원 그래서 평면은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세 개 평면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세 개의 포인트를 지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의미적으로도 없고 계속 그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미를 지향하는 거고 수학적인 공식에서 숫자만을 나열하는 거가 싫어서 엑스파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간편하게 물체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물체를 지나가는 즉 자르는 단면을 어떻게 간편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 의미적으로 라는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xd equal 0이라는 그러한 그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차원 공간에서 정말 1,2,3이라고 지정하죠. 그래서 근데 z equal 3이라고 하면은 z equal 3이라고 하면 여기서처럼 z equal 여기서 50인데 Z축을 50%대를 통과하는 X하고 Y 평면에 평행한 어떤 그러한 면이 됩니다. X 이퀄 50이면 이게 수직으로 세워진 면이 되고요. X를 50% 지점을 끊는 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50 평면은 Y 이퀄 50%를 끊는 면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엑스파라에서는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비워둡니다. 공간. 비워두면 이 비워둔 거는 전체를 그 범위를 다, 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Z축은 얼마냐? Z는 3만 통과하니까 3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끊고 여기 50%는 그러니까 이게 Y축을 50%를 끊는 거는 비워놓고 50% 다시 비워놓고 그 다음에 X축을 50%를 끊는 거는 50 쓰고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평면을 이렇게 평면 자체를 나타내는데 물체 바깥으로 나가 있는 평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체 안에 있는 물체하고 를 꺾는 물체의 바깥의 표면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평면을 따로 나타내면 간편하게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뭐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이유로 하나를 비우고 3,3 즉 두 개를 채우면 선이 되는데 y equal 2하고 z equal 3이 만나는 선인데 선의 대해서는 서피스 앞에서 다시 정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d equal 0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포지션만 쓰고 이제 x5는 오리엔테이션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쓰면은 경사진 평면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고추 세워져 있을 때는 x 이퀄 뭐 여기서는 아까는 50인데 여기서 이제 8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x 이퀄 80% 정도 되는 건데 80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y축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그 다음에 x축으로는 다시 이 x축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어져 있는 까만 평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까 세운 평면에서 Z축 방향으로 한 40도 정도만큼 꺾었죠. 그래서 0,40이라고 쓰면은 이 까만
까만 실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다시 Y쪽으로, 이 Y쪽으로 한 5도 정도만큼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40으로 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평면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이 만든 이 평면은 단지 어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디바이드를 위한 어떤 그 칼날의 평면으로서 이렇게 평면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 이 평면 자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걸 하나의 물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거를 여기를 하나의 그 물체라고 봐서 여기서 해도 기존축을 표시하고 싶다 싶을 때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축의 방향을 그대로 쓰지만, 이거는 평면, 면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XY 좌표를 표시하고 그 높이 방향으로 이제 Z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축을 이렇게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 경우에 맞게 서로 로테이션, 시프트를 시킨다, 즉 바꾼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로 X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건 디바이드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디바이드는 디비던드하고 디바이저가 두 개가 있었죠. 이거는 나눠지는 놈이고, 이건 나누는 칼날 같은 이제 놈이고, 디바이저의 X%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이건 디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집합으로 놓고 앞에를 디비던드, 그 다음에 뒤쪽을 디바이저로 놓는데 XD를 0보다 작게 표시를 하다. 결과는 파트 1, 파트 2개가 나눕니다. 파트 1이나 2개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눠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파트 2나 이제 파트 1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뭐고 파트 2는 뭐냐? 그럼 기존에 있는 물체, 그러니까 나눠지는 물체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놈을 파트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원점을 포함하지 않은 그 나머지 조각들을 파트 2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에 그냥 기준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기준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 좀 이게 기준축이 너무나 안 맞는다라고 할 때는 축을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축을 다시 변경하면 됩니다. 기준축 변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헥사히드론, 즉 정육면체를 스피어 2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나누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파트 1, 파트 2는 어떻게 되냐? 헥사히드론 1을 스피어 2로 나눈다. 헥사히드론은 뭐 클래스가 헥사히드론이고, 스피어 2는 뭐냐면은 클래스를 스피어로 놓고 XD를 마이너스 130. 그러니까 헥사히드론하고 스피어는 이미 이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얼마를 놨냐면 XP는 50, 50, 정중앙에 놔야 되니까 50, 50에 놓고 오리엔테이션은 두 개가 같으니까 똑같고. 근데 여기서 XD는 보통 두 개를 합칠 때는 뭐로 놨냐면 여기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130% 이렇게 놓으면 두 개가 합쳐진 꼴이 되는데, 즉 이렇게 정육면체에 여기 윗면 측면에 볼록볼록하게 나온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놔버리면은 여기 중간을 이 스피어, 이 구를 칼날로 해가지고 딱 오려내는 겁니다. 오려내고 나면은 이런 물체하고 이런 물체 두 개가 나올 텐데, 기존의 축이 이거죠. 이 기존의 축의 원점이 여기기 때문에 기존의 축의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을 파트를 파트 1으로 놨기 때문에 이게 파트 1이 되고, 여기서 파트 2는 그 나머지 부분, 이게 파트 2인데 이거의 파트 2의 기존의 물체축은 원점은 어디 있죠? 여기서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게 좀 기존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다시 축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놓는다. 그래서 파트 2는 축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서 했는데, 물론 축 변경을 하는 코드는 여기 쓰지 않았었죠.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를 이렇게 칼로 대나무 자르듯이 옆으로 팍 잘라서 이제 두 동강을 낸 경우인데,
이거를 보면은 파트 1, 파트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실린더 1, 여기 실린더 1이죠. 이거를 서클 11. 서클 11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플레인 11입니다. 이 평면이에요. 이 평면상에 있는 서클 이 단면이기 때문에 이 단면, 그러니까 물체를 완전히 커버하는 100% 커버하는 이 단면 서클을 하는데 플레인 1이나 서클 뭐 1이나 사실은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클 11은 즉 칼라는 어떻게 따르느냐면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서클 10, 서클 10이 아래에 있는 거죠. 왜를 위쪽으로 이게 서클 10은 이제 여기 밑에 설명하고요. 서클 10을 위쪽으로 쭉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300 Z축으로 300% 정도 있는 위쪽으로 쭉 올린 다음에 X들을 마이너스 100%, 즉 마이너스 100%라는 건 물체를 전체를 커버를 한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00% 오리엔테이션 0,0 그거를 놓으면은 그 이러한 서클 11이라는 이러한 칼날로 실린더 1을 쪼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서클 11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서클 10을 가지고 위로 올렸었죠. 마이너스 100으로 놓으면서. 서클 10은 뭐냐면은 실린더 1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D로 만든 겁니다. 즉 이렇게 X가 0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된 평면이겠죠. 그 수직으로 된 평면을 여기가 수직이 X 이퀄 제로라는 수직 평면이죠. 이거를 45도만큼 뉘어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Z축 300%로 올린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그냥 여기서 여기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클래스를 실린더 1으로 놔버리고 XD를 마이너스 100 물체 전체를 커버한다. 마이너스 집어넣고 그냥 포지션을 Z300 여기 300으로 가서 Z 이 X 밑에 평면하고 평행한 하나의 평면 즉 이렇게 평행한 평면으로 놓고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5도를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45도를 돌려버리면은 바로 이 서클, 이 평면이 나오겠죠. 이 평면을 이렇게 한 번에 잘라버리면 서클 11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Z 이퀄 300이라는 것만 계속 그 숫자만 바꿔주면 홍당무를 이렇게 쭉쭉쭉쭉 썰어 나갈 때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00 자르고 그다음 280 자르고 260 자르고 240 자르고 220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의 예를 보시면 여기서 홍당무 자르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이 축은 여기 홍당무 끝에 여기 이제 그 잎사귀가 있는 위쪽 대가리 부분을 놓고 길이 방향으로 Z축을 쭉 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채를 썰어 나가면 이게 편이죠. 채는 길쭉한 거고 편을 썰어 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써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이거를 아는데 이거 돌려서 자르면 되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자를 수도 있고 다 이게 한번 딱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코딩이 복잡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도형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면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홍당무가 딱 나오면은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코딩이 우리는 금방 아는데 한번 딱 보면 아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뇌 속에서 이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저거로 일단 전체를 하나의 그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이 프로시저로 놓고 그 프로시저가 한번 콜만 하면은 그게 전체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표시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쩍 자를 때는 보죠. 캐로선을 나이프 11으로 자르는데 두 개가 생기겠죠. 이쪽 바깥쪽하고 이 손으로 쥔 쪽. 손으로 쥔 쪽이 파트 1이에요. 그래서 이걸 200편 Z가 200에서 자른 다음에 손으로 쥔 쪽을 파트 1을 다시 갖고 와서 또 다시 자릅니다. 180%로 또 다시 또 두 개를 잘라내죠. 그러면은 파트 11, 12가 생기고 세 번째 또 160으로 또 자르면 파트 110, 파트 110 이렇게 계속 쭉 자르면 되는 거예요. 45도로 돌려 자를 때는 여기서는 XO를 여기를 전부 마이너스 45도, 45도, 45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축만큼 위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Z축을 가지고 평면으로 놨을 때는 이쪽에 남아있는 두 개 축이 뭐죠? X축하고 Y축이죠. 그러니까 이제 X축으로 돌아가는 쪽을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y축 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두 번째 원소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x축에다가 면을 그을 때는 yz축으로 돌아간 각도를 두 개를 표시했지만 z축을 단면으로 자를 때는 나머지 두 축의 xy축으로 돌아간 각도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앞에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옆쪽으로 자르는 거죠. 옆쪽으로 자르는 거는 어떻게 자르냐 하면은 Z축으로 잘라가는 게 아니라 X축 쪽으로 잘라가겠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잘라가니까 X축을 80, 60, 40 이런 식으로 잘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티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눈이나 숲처럼 이렇게 숲처럼 비슷한 개체긴 전부 그런데 이 위치나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전부 크기도 마찬가지 전부 랜덤하게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거를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은 XD, XP, XO가 이 숫자가 전부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랜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파티클 시스템이 아닌 걸 예를 들는데 이거 여기 고기의 비늘이나 골프공에 이제 들어간 펌프 파인 저거나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서 있죠. 책장에 이게 책이 꼽혀 있고 이거 아라베스크 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숫자는 많지만 규칙적이에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일이 다 XDPO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XDPO를 저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자체가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랜덤하게 하는 거를 되는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데피니트하게 절대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랜덤 번호를 막 쭉 추출을 해가지고 XDPO에다가 그냥 갖다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개의 털 같은 경우는 개의 표면에 대해서 털이 자라겠죠. 이 개의 표면, 즉 겉에 있는 표면은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뭐 이건 뒤에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 서피스 좌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땅 표면이 되겠고 이거는 바다의 평평한 표면에다가 이렇게 잔 물결을 치면 되겠죠. 이거는 X들은 땅에다가 이제 XP5를 꼽으면 됩니다. 이거는 공간 전체에다가 이거를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기 자체도 클래스 자체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송이나 숲이라는 게 클래스가 모양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풀을 만들고 그중에 임의적으로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파티클 시스템이고 이건 특별히 뭐 코딩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랜덤 넘버만 써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 XDPO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글로벌 좌표는 현재 내 시야에 들어오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카메라는 나를 포함한 물체들을 위치하게 되는데 각 물체들은 이제 자신만의 기준축을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체하고 좌표는 동일시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체의 기준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좌표상에 그 물체를 다시 위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DPO는 XCT로 생성된 물체들을 글로벌 좌표상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파트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용도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XD는 부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XD가 0인 경우는 물체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파트들을 조립시켜주는 용도로 쓰이지만 0보다 작은 경우는 물체를 디바이드할 때 쓰이고요. XD가 0인 경우는 물체의 단면을 지정하는데 이제 칼날의 면 같은 거를 지정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XDPO가 이제 랜덤 숫자를 갖는 어떤 집단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XDPO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XDPO하고 생성하는 CET 중에서 이 서피스 좌표가 빠졌는데 이 서피스 좌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